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23번째 괴죠. 산지박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22번째 괴인 산하비괴의 네 파트로 나누어서 네 번에 나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지박괴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오늘은 박괴의 괴상, 괴명, 그 다음 괴상으로 보는 자연적인 의미 또는 인문적인 의미, 관련된 고사, 상징어, 교훈, 메시지 등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괴의 괴상을 한번 볼까요? 박괴의 괴상은 어떻게 생겼는지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입니다. 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괴는 땅을 상징하는 공괴입니다. 음으로 되어 있죠. 상괴는 산을 상징하는 간괴입니다. 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괴상에서 딱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위에는 산이 있고 밑에는 땅이 있습니다. 땅 위에 산이 있는 것이죠. 자, 일반적인 대지 위에 산이 있으면 정상적인 거죠. 일반적으로 산은 땅 위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대지라기보다는 흙입니다. 흙. 그러니까 흙 위에 있는 산, 흙산입니다. 흙으로 되어 있는 산, 힘이 없죠. 비만 많이 와버리면 산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괴명이 박자는 괴명도 풀을 해보면 이게 무슨 박입니까? 깎여 떨어질 박입니다. 또는 깎일 박입니다. 깎여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걸 파자를 해보면은 플러스 1이 되죠. 이게 나무에 새길 녹 또는 박으로 읽습니다. 이거는 칼도자를 이렇게 쓰는 거죠. 이 칼입니다. 칼. 그러니까 나무에 칼로 새긴다. 즉 나무를 자른다는 뜻을 이 박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깎일 박 또는 깎여 떨어질 박이라고 한자 사들 보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괴명은 흙 위에 있는 산, 흙산이니 비가 조금만 오면은 깎여 떨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산이 산지박이 의미하는 바다라는 부분을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괴상을 이진법수로 표시를 하면 음은 0으로 표시되고 양은 1로 표시되죠. 그래서 0, 0, 0, 0, 0, 1, 0, 0, 0, 0, 0, 1 이렇게 이진법수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괴상을 우리가 자연적인 의미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연적인 의미로 이 괴상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래는 흙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흙산이죠. 즉 흙 위에 산이 솟아 있으니 비가 조금만 내리면 깎여 떨어질 상입니다. 위험하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음효가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양호가 마지막으로 하나 버티고 있는 위태위태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 인간적인 의미로 설명을 드리면
계속 노력해서 마지막까지 도달을 했는데 이게 깎여 떨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든탑이 무너지려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적인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공든탑이 무너진다. 그런 상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자연적인 의미와 인간적인 의미에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관련된 고사, 쇠락의 그림자 속에서 피어나는 제도약이라는 고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사를 읽어드린 이유는 이 고사를 들음으로써 산지박교에 대한 확실한 의미를 새겨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은 쇠락의 그림자 속에서 피어나는 제도약. 오랜 세월 번영을 누렸던 한 도시가 있었다. 그러나 그 도시는 점차 오만과 방심에 빠져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화려했던 성벽과 거리마저 시간이 흘러 낡아져 갔고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슬픔에 잠겼다. 도시의 지도자들은 무심한 채 옛 영광에 안주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외면했으나 한 노인이 조용히 외치고 있었다. 이제는 옛것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때다. 노인의 말에 귀 기울인 젊은 청년 민수는 도시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쇠락의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옛 전통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동시에 시대에 맞는 혁신을 도모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민수의 열정과 헌신은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주민들은 서로 힘을 합쳐 도시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오랜 침체와 쇠락의 그림자가 그치고 도시에는 다시 생명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민수의 노력은 단순한 재건을 넘어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품게 되었다. 산지박회는 이렇게 때로는 쇠락과 분열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이렇게 고사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사 내용에 들어서 우리 알듯이 비록 산지박교가 깎여 떨어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긴 하지만 이게 떨어져 나가면 이게 끝이 아니고 자연은 순환하죠. 깎여 떨어져 나가도 다시 24번째 기회에서 지뢰복이죠. 지뢰복에서 다시 돌아오니까 제도약이라는 그런 고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연상, 인간상, 고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 박교가 상징하는 상징어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브레이킹 어파트,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떨어져 나간다. 한자에서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깎여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브레이킹 어파트. 그 다음 떨어져 나가더라도 우리 고사에서 이거 알 수 있듯이 다시 회복 돌아온다. 그래서 보존의 지혜라는 상징어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징어가 나온 근거를 보면 산을 상징하는 강괴의 물상은 멈춤, 안정, 절제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괴를 대표하는 땅을 상징하는 공괴는 겸손, 포용, 안정, 조화, 이 두 개가 합쳐졌어. 즉 공괴와 강괴가 합쳐졌어. 상징인 브레이킹 어파트, 떨어져 나간다. 또 떨어져 나가더라도 보존할 수 있는 지혜는 있다 라는 부분을 브레이킹 어파트, 보존의 지혜라는 상징으로 산지박교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박교가 그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낡은 것을 버릴 줄 알라. 있는 것이 없어지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만약에 그게 낡은 것이고 고리타분한 것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 그러면 과감히 버리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라 라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중한 것을 지키라. 소중한 것은 지켜야 된다. 그러나 시대에 떨어지고 낙후되고 또 고리타분한 것은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 라는 부분을 동시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침착함을 잃지 마라. 아무리 깎여 떨어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침착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도 우리에게 동시에 알려주고 있죠. 그럼 이 박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메시지는 무너짐은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다. 무너짐은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다. 이 메시지는 결국 이 고사에서 나오는 쇠락의 그림자 속에서 피어나는 제도약, 또 상징에서 말하는 떨어져 나가지만 다시 보존할 수 있는 지혜는 있다 하는 부분에 일맥상통한 얘기죠. 그래서 무너짐은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다 라는 부분을 이 괴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박괴가 가지고 있는 운세를 한번 볼까요? 운세는 우리가 어떻게 읽냐 하면 이 박괴가 가지고 있는 상징인어가 무엇인지, 또 그에 대한 자연상, 인간상 또는 메시지 등을 감안하면 우리가 운세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시운, 네 가지 운으로 설명할까요? 시운, 때운이죠. 때운. 때운은 운세가 하락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조용히 힘을 기르는 것이 좋다. 이 마지막 남아있는 양요 하나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희망이 꺾여버리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운세가 하락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이때는 조용히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다시 준비하면서 힘을 기르는 것이 좋다라고 시운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운, 재물운이죠. 재물운은 재물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큰 지출이나 투자를 삼가하고 절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마지막 남은 양요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는 재물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재물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큰 지출이나 투자를 삼가하고 절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가정. 가정은 가족 간의 관계가 냉랭해질 수 있다. 작은 배려와 관심으로 따뜻함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가정운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남은 양요 하나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가족 간이 냉랭해질 수 있죠. 왜? 전부 다 음유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양요가 따뜻한 것이라 그러면 음유는 찬 것입니다. 또 음유가 음습한 것이라 그러면 양유는 밝은 것이죠. 그 하나 남은 것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는 가족 간의 관계도 냉랭해질 수 있다. 이렇게 파생돼서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작은 배려와 관심으로 따뜻함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건강. 건강운은 체력이 저하될 수 있으니 충분한 영양과 휴식으로 에너지를 보충해라. 즉 마지막 양요 하나가 떨어져 나가버린다 그러면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되겠죠. 그러니까 체력이 저하될 수 있으니 충분한 영양과 휴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보충하라 라는 운세를 밖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밖의 괴명, 괴상,
그 괴상을 인간적인 의미와 자연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봤고, 이 괴가 가지고 있는 상징어, 교훈, 메시지, 운세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산지박기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면서 무너짐은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다. 무너짐은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다 같이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함께 배워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